오인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전투가 되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몇백 미터가 떨어지면 아군이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적군에 의해서 죽으면 억울하진 않은데 아군이 쏴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탱크, 장갑차, 비행기가 아군이 아군을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 2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5인 사격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도 5인 사격인데 말이 안 통하니 5인 사격이 없겠어요? 최근 드론에 피해를 입은 북한군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가 약간 러우 전쟁에 대한 착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은 다 뭐가 찍은 거예요? 드론이 찍은 거죠. 없던 무기가 들어오고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또 드론이 떨어져서 탱크를 부시고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가 병력이 속절없이 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은 1차, 2차 세계대전과 6.25와 현대전쟁이 바뀐 게 없어요. 첫 번째, 병력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 탱크, 장갑차, 야포가 많아야 돼요.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가 전쟁을 좌우합니다. 지금 러우 전쟁의 전장 환경은 대부분 평원이에요. 여기를 걸어다녀요? 장갑차 없이? 장갑차랑은 병력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걸어서는 못 가죠. 그 평원, 넓은 평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이 탱크와 장갑차를 부시는 것만 보니까, 병력을 죽이는 것만 보니까 드론이 아니에요.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예요. 자, 그런데 북한군이 갔잖아요. 자, 이제 북한군 전투력에다가 나와요. 폭풍군단의 경보봉이 주축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경보봉 하면 느낌이 어때요? 무장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무장일 것 같아요? 가벼운 무장이에요. 경보봉의 특징은 뭐냐? 빨리 가는 것이에요. 무장은 약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대전에서 빨리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장갑차, 헬리콥터. 이게 현대전 경보병이에요.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M1A1, M1A2, 에이브럼스 탱크가 세계 최강이에요. 미제 탱크가.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 무거워요. 60톤이에요. 비행기를 못 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양을 건너가면 배로 가야 돼요. 잘못하면 몇 달 걸려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미군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군이 만든 게 신속 배치군, 스트라이커 여단이에요. 무장은 적정하면서 신속하게 기동성 있게 현장에 가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신속 배치군, 그게 스트라이커 여단이에요. 그러니까 탱크 대신에 장갑차. 그러니까 중화기는 없지만 인원을 보호하고 빨리 가니까. 이게 현대전의 경보병이거든요. 근데 북한군의 폭풍군단은 6.25 때 경보병 개념이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는 장기간 대치해왔죠. 군사분계선 인근에 중무장한 병력이 지금 밀집돼 있어요. 북한은 4개 군단이 있어요. 무지막지한 장비가 여기 있어요. 전쟁이라면 어떻게 여기 접전이 일어나겠죠? 그럼 폭풍군단은 평양 뒤쪽 후방에 있어요. 이 친구들은 밥 먹고 뭘 하느냐? 밥 먹고 산을 뛰어다녀요. 산악행군 말이에요. 무장은 소총, 수류탄, 그다음에 각 중화기가 60mm 박격포. 휴대해서 들고 다닐 수 있거든. 이게 최대 중화기예요. 근데 60mm 박격포의 특징은 뭐냐면 사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평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전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에 있다가 백두대간을 타고 쭉 내려와서 산에 차가 못 다니니까 내려와서 후방, 뭐 충주 뭐 이런 데로 내려와서 후방을 결환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화 보병이 아니에요. 얘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평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악은 숨을 수가 있잖아요. 평원은 숨을 데가 없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탱크, 장갑차, 야포가 한다고 그랬죠. 얘는 그게 없잖아요. 보기가. 맨몸이잖아요. 사실상. 2km밖에 안 가는데 우크라이나가 쓰는 155mm 자주포는 사거리가 40에서 30km예요. 2km를 어떻게 때려요? 숨을 데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평원이에요. 그냥. 거길 맨몸으로 가요? 장갑차, 탱크도 없이? 전투가 안 되겠죠? 그 다음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10월 상술에 갔는데 지금 2달도 안 돼서 전투에 투입됐는데 적응이 됐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의욕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전쟁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25 때 우리 선열들이 왜 자기 몸에 수류탄 집어넣고 탱크에 뛰어들어갔어요? 이걸 막지 않으면 내 동료가 죽으니까. 저 인민군들을 내가 몸으로 막지 않으면 여기가 함락되니까. 나 하나 죽음으로써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전투 의지예요. 사기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싸우죠. 러시아侵略을 막아야 되니까. 러시아는 자기네들 국익이 있으니까. 근데 북한군은 거기 왜 가요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 안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은 북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하대해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맨날. 소련 때. 서로 케미도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의미도 없는 전쟁에 너 여기서 죽어. 더 달려가. 그럼 하겠어요? 전투의지가 있을 수가 없죠. 돈 주잖아. 돈은 김정은한테 다 가죠. 월남전 때 우리 그 파병될 때 자원한 분들은 부모 몰래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뭐냐? 가서 대가도 받고 경력 쌓고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무장도 안 돼 있어. 전장 환경도 달라. 언어도 안 통해. 적응도 안 돼 있어. 싸울 의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규모 학살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장비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최대의 영화 회사가 모스필름이거든요.
오스필름 사장이 몇 주 전에 푸틴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픈 얘기. 우리 영화사에 전쟁 영화 찍는 소품으로 탱크와 장갑차가 한 50대 있다. 이거 러어 전쟁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전쟁 중 소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전쟁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찍는 전쟁일 거 아니에요. 이 장비들이 실제 40년대, 50년대 생산 장비들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비가 없어요. 다 파괴돼서 러시아가. 그러면 그 장비가 없는데 러시아 군대 쓸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러시아 군들이 자기들 쓸 것도 없는데 자기들 희생을 하면서 북한군에게 그거 지원해 주겠어요?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군은 뭐 했으냐? 2차 세계대전 때 스톰제트 작전이라고 스탈린이 쓰던 작전이에요. 스톰제트 작전은 뭐냐면 이론은 남아도니까 먼저 전투력이나 무장이 빈약한 부대를 앞세워요. 얘네들은 전쟁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노출되면 저쪽에서 총을 쏠 거 아니야. 그러면 적 부대 위치가 발각되잖아요. 어디. 얘네 죽음으로 후방에 때리는 거예요. 그럼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이 스톰제트 작전에 미끼로 인민군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11,000명이 갔는데 12월 중순부터 한 2주간 전투예요. 한미 당국이 판단할 때 11,000명 중에 약 10%, 100명 사망, 1,000명 부상. 이게 한미의 공통된 평가고 젤렌스키는 3,000명까지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손실이에요. 그럼 한두 달이면 다 죽죠. 다 부상당하거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맞지도 않는 전쟁에, 의미 없는 전쟁에 준비 안 된 부대가 가서 학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민군 파병의 현실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 파병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서약서를 찍고 갔겠어요? 그냥 부대 통째로 가는데? 그건 대한민국 얘기죠. 서약서 찍건 안 찍건 말 못하게 잡으면 되는데 서약서를 왜 찍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진위 여부를 그거는. 전사했어도 벌써 전사했다고 통보를 해줬을 리가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자유국가에서는 바로 얘기해 주죠. 그런데 저 독재국가에서 동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더러 그냥 전사하면 바로 알려줍니까? 어떻게 있어요? 아, 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아무런 후유증 걱정 없을 때 그때 가서 전사했어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된다. 향후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추가 파병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장기화되고 인민군 소모가 많으면 아니면 뭐 그냥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000명, 11,000명 갔으면 1,000명, 2,000명 죽으면 나머지를 싸우면 이제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분업이 돼 있어요. 한쪽이 무너지면 보충병이 와야 돼. 안 그러면 전투력이 없어요. 전투에 소모되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관총병, 수류탄 투척병, 소총사수. 근데 기관총 사수가 없어졌어요. 그럼 기관총 없이 어떻게 싸워요? 자, 운전병이 없어요. 이동해야 되는데 운전병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명 갔는데 2명 죽으면 8명이 싸우면 되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10명 갔는데 10명이 없으면 10명 전투력이 안 나와요. 8명이면 확 줄어요. 더 줄어요. 그러니까 민민군의 소모가 급속하면 급속할수록 추가병은 이미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정도 소모면. 러시아군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5인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전투가 되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몇백 미터만 떨어지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군에 의해서 죽으면 억울하진 않은데 아군이 쏴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5인 사격이라고 해요. 5인 격추. 탱크 장갑차 비행기가 아군이 아군을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 20%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5인 사격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도 5인 사격인데 말이 안 통하니 5인 사격이 없겠어요? 러시아 군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임무는 못 맡기는 거죠. 너 가서 죽어. 이런 것만 시키는 거죠. 그럼 북한군은요? 머리가 없어요? 뭐 나 죽으라고 이것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협업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은 신뢰관계인데 11,000명 갔다고 해서 11,000명 전투력이 생겨는 아니다. 어마어마한 갈등, 오해, 그다음에 내부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아주 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미 없는 전쟁, 전투 의지가 없는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부대가, 적합하지 않은 부대가 그다음에 의미 없는 소모성, 소모품으로 소모되고 있다. 이게 지금 북풍군단의 현실이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헌법상 저 친구들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거든요. 저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죽으면 고향에 못 와요. 시신이. 우리도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거든요. 고향으로 시신이 어떻게 가요? 죽으면 그 현지에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 가면 그 전투에서 사망한 시신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쿠르스크의 인민군들이 무슨 인연이 있다고 차지된 땅에서 누워있게 됩니까? 한반도 한민족 이 자손들이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김정은의 잘못된 전략적 판단으로 꽃다운 북한의 청춘, 크게 보면 우리 형제들, 자식들이, 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러시아 땅에서. 김정은과 푸틴의 야욕을 위해서.